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개최국은 1988 서울 올림픽의 사례와 같이 사회, 경제, 문화, 외교 등 개최국의 전반적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력이나 인프라와 같이 그릇의 크기가 어느 정도는 돼야 선정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식이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는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그릇 안의 기준치를 넘는 개최국의 도덕성 정도는 갖춰야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은 시작 전부터 세계적으로 외교적 보이콧으로 인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세계인의 화합이라는 목적의 올림픽이 아닌 세계인의 불화를 조성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한국과 관련해서도 베이징 올림픽 시작부터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만들어내서 네티즌들에게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복이 중국의 소수민족 의복이라는 얼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더니 결국 개회식 도중 중국 국기 입장 장면에서 분홍색 치마와 흰 저고리를 입은 여성이 중국 56개 민족 대표 중 하나로 묘사되었죠.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올림픽을 진행함에 있어 한국과의 불화는 계속되고 있죠. 얼마 전 한국 선수들이 입을 모아 베이징 올림픽 선수촌식단을 혹평한 적이 있는데요. 선수들은 중식 외에 아시아, 서양권 음식이 제공되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모든 메뉴가 중국풍이라 기름지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돈 없는 악플을 달며 한국 선수들을 비난한 것이죠. 가령 일부 중국인들의 경우 평생 고기 기름을 못 먹으니 자연히 기름과 고기를 소화시킬 수 없지. 미국 팀 문 앞에서 스팸 좀 달라 그래봐. 원래 오랜 시간 고기 못 먹는 사람은 설사도 하고 그런다. 괜히 동정심 생기네. 꿀꿀이밥 먹던 사람이 정상인이 먹는 밥 먹게 되면 입에 안 맞는다고 못 먹을 수 있다. 김치 몇 개 추가해서 한국 애들 입 좀 닫아줘라. 미안 여긴 미국 주둔군이 없어서 부대찌개 못 만들어줘. 미국 팀 따라다니면서 접시 핥던가 등 인격 모독까지 일삼았죠. 중국인들은 마치 한국 선수들이 좋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적응을 못한다는 식의 댓글을 남겼는데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고기를 못 먹는 국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고작 고기를 먹는 걸 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발상이 우리 관점에선 너무 웃기네요.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살 빼려고 육류를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죠. 한편 마치 자기들이 완벽한 음식을 제공 중인 양 말하는 행태에 대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벨기에, 러시아 팀 관계자들도 중국의 음식이 형편없고 인터넷 연결이 좋지 않으며 훈련 장비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쇼트트랙 경기에서 수많은 편파 판정들이 제기되자 외신들은 판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혼란의 파이널이라는 표현을 쓰며 황대현이 접촉을 유발하는 불법 네임 변경으로 실격됐다며 한국 쇼트트랙 선수 곽윤기가 혼성 단체전과 관련해 베이징 올림픽 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후 나온 이 결정은 눈살을 더 찌푸리게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 쇼트트랙 종목에서 지나치게 잦은 비디오 판정을 지적했습니다. 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아무것도 공식적인 것은 없다. 최소한 리플레이를 보기 전까지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3번의 레이스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비디오 검토 후 결과가 조정됐다.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 이후 쇼트트랙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베이징 올림픽에선 비디오 판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리플레이 재생전까진 공식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비평했죠. 이처럼 주요 외신들은 중국이 올림픽에서 비정상적으로 거둔 성과들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있어 더 큰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국의 주요 외신은 기사가 속한 자국의 편파 판정 외에도 한국의 반중 정서 요인을 짚는 보도에 한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이번 올림픽에 한복을 입은 여성이 우성홍기를 들고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등장해 한국에서 공분을 사자 주한 중국 대사관이 한복은 한반도의 것이자 중국 조선족의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한국인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으며 CNN과 파이낸셜 타임즈 또한 한복 논란, 김치 표기 논쟁, 사드 배치 갈등 등에 대해 다루면서 중국의 몰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비평했습니다. CNN은 양국 간 문화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문체부가 신치를 새로운 중국식 김치 이름으로 규정하는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것 역시 양국 언론과 국민 사이에서 논쟁을 촉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많은 한국인들이 홍콩 시위자에 대한 탄압, 강압적 외교,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 결여 등을 이유로 중국에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성장한 한국의 젊은이들은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가 얼마나 다른지 알고 있다고 전하면서 중국은 한국 문화를 자국 문화인 것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한국 젊은이들은 홍콩과 대만에서 전체주의 성향을 목격했다며 한국의 사례를 통해 중국의 국제적인 문화 침범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었죠. 이처럼 코로나19 출현 후 안 그래도 국제적으로 왕따 취급받던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는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 더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2번이나 금메달을 따내며 이관왕에 오른 스웨덴의 닐스 반 데르 풀 선수는 자국으로 돌아간 뒤 강경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중국처럼 인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나라에 올림픽을 넘겨준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극도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반데르 풀은 아직 중국의 스웨덴 선수들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반데르 풀 선수는 올림픽은 세계를 통합하고 국가들이 서로 만나는 환상적인 스포츠 행사라면서도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이라고 비유했죠. 반데르 풀의 비유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모토로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의 무력 제압에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경우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데르 풀 선수가 말을 아끼는 이유는 IOC가 올림픽 기간 동안 정치적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OC의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올림픽 경기장은 물론 올림픽과 관계된 장소에서 어떤 종류의 시위나 정치, 종교, 인종적 선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뉴스는 반데르 풀이 앞서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 같은 질문에 오래도록 생산적인 삶을 살려면 내가 이동하는 곳의 체제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전했는데요. 대회가 치러지는 동안에는 경기하는 중간에 불이익을 감안해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독일의 루지 여제 나탈리 가이젠베르거 선수 또한 공식 인터뷰에서 할 말은 많으나 중국에서는 하지 않겠다라며 입을 꼭 다물었는데요. 가이젠베르거는 독일로 돌아가면 할 말을 하겠다며 입상 후 공식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가이젠베르거는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 슬라이딩 코스 훈련을 위해 국제루지 연맹의 주선 아래 단체로 중국을 찾았다가 크게 실망하고 돌아갔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동안 좁은 방에 갇혀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가혹한 격리 생활과 매일 문 앞에 떨구고 가는 형편없는 식사 등으로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죠. 어떤 트라우마가 생긴 걸까요? 독일로 돌아간 그는 중국에서의 끔찍한 경험을 공개하며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베이징 올림픽에 나가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으로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중국의 인권 현황을 실제로 현장을 가서 느껴보니 조금이나마 체감하면서 받은 충격이 컸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국 가이젠베르거는 고집을 꺾고 3주 전 올림픽 참가를 결정했는데요. 가이젠베르거 선수는 베이징으로 오기 전 중국의 인권 상황 등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사를 표출하지 말도록 하는 권고에 충실하고자 현장에서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의 올림픽 내에서 진행 태도와 부정 스캔들은 중국 자체의 부정에 대해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관리들은 이렇게 중국 자체의 문제에 대해 전 세계가 확장하여 해석하는 상황을 못마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애초에 중국이 자국의 이미지 개선과 관련하여 전혀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파급 영향을 망각한 것이나 다름없죠.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은 지구촌이 한마음이 돼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치열한 경기 끝에 승패를 받아들이는 각국 선수들의 각본 없는 드라마를 보며 세계인들은 짜릿함과 감동을 동시에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타 국가와 스포츠로 교류를 지속하면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우정을 쌓는 기회도 갖곤 합니다. 한국에서 열렸던 1988년 서울올림픽은 미국과 소련이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냉전 종식의 상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를 펼치는 올림픽은 우승이란 결과만이 중요한 게 아닌 정당한 경쟁과 상호 존중이란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올림픽의 궁극적인 정신이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실종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요. 올림픽이 끝나가는 기간이더라도 개최국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갖추지 않는다면 한동안 중국은 국제적 왕따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